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국내 증시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코스피는 최근 들어서 주춤한 모습입니다. 전일장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늘장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다시 코스닥과 키맞추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70선 아래에서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2070선 이탈한 채 움직여주다가 다시 한번 2070선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207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힘이 없는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양매도 때문입니다. 기관이 오늘장 하루 더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변심한 채 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개인만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과 외인, 이 동반 양매도 나오다 보니까 시총 대부분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1%에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130만 원 선 위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도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 SK하이닉스도 1%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만이 강포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1%대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1%대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요. SK텔레콤만 1% 이상 강세 시장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50선 안착까지 바라보면서 상승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강보합 출발한 이후에 계속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 55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와주고 있지만 당일 추이로 살펴보다 보면 매수로 전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은 빠른 시일 안에 매수로 전환할 움직임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2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 시장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모습입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홈쇼핑주는 오늘도 엇갈린 모습, CJ 오쇼핑은 약보합권, GS 홈쇼핑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음 분위기가 좋은데요. 4% 넘게 급등하면서 장중에 15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혼조 양상 흐름이지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이 띄고 있습니다. CJ ENM 오늘까지 1% 넘는 상승률 기록하면서 무서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는 약보합권, 그리고 컴투스와 CJ는 1%대 강세 시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달 안에 금통위의 금리 인하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1,030원대는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르투갈발 위기가 좀 악재가 오늘 완화가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이런 60전 하락하면서 1,031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선상 코멘터리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코멘터리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선윤 멘토님은 오늘장 현금 확보도 필요합니다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고요. 이상효 멘토님은 눈치 보기, 우리도 눈치 보자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오늘도 선상클럽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샘플러스 선수급의 김선유 멘토님, 샘플러스 상차트의 이상로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코스피가 2070선 내준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약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동안의 갭을 좀 메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현금 확보에 주력해 보자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요. 녹록치는 않은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70을 깨고 내려갔고요.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시장의 흐름을 조금 읽어봤을 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들, 대형주가 좋다 말씀드렸지만은, 대형주보다는 또 코스닥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또 오늘은 제가 현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래요.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다 마이너스권 굉장히 심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그렇게 사주는 외인들이 현재 10시 3분 기준으로 해서 736억 원의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간도 300억 이상의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흐름은 괜찮았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이 사실 매수가 들어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장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 약간 우려감이 큰 게 왠지 모를 이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 디폴트 해소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 쪽에서 나왔던 은행 문제 약간 좀 정부 쪽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완벽하게 또 해소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도 아직 지켜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자체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본다면 저는 이쯤에서는 그래도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코스닥도 상당히 좀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웬만큼 수익들이 나셨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전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제 말 안 듣고 하신 분들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끌어왔던 지수 포인트들과 종목 포인트 맞추신다면요.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하신 이후에 다시 천천히 대응해보자. 그런 포인트 맞추시고 여러 가지 이슈 생각해보시고 좀 대응해보자라고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 옵션 만기와 함께 금통의 금리 결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내 이벤트도 맞아서 현금 확보에 좀 주력해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재밌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습니다. 눈치 보기, 우리도 눈치 보기.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항상 한 발짝 앞서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제 말씀드렸을 때 시장 올랐습니다. 자, 좋을 때 떠나야 되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덱스는 포지션을 정리하자. 자, 오늘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이고 항상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8월달 증시를 앞두고 있을 때 현재까지 노출된 사실만 우리가 종합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금리 인하라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외국 자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환율 자체는 워낙 강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하시키는 가장 원인은 뭘까요?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환율을 잡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환율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금융당국에서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가치 자체를 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바로 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들어왔다는 거죠. 이 자금은 이상한 겁니다. 왜 하필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풍길 때 갑자기 왜 이 자금이 들어왔을까? 그리고 왜 종목군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왜 또 워낙 강세적으로 움직일까? 자, 그러면 시장의 큰 추세 자체는 이미 워낙 강세 기조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조정 자체가 워낙 약세로 올라가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주가들도 출렁거렸다가 다시 한 번 더 궁극적인 조정을 받던 다시 한번 원화 강세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거를 꼭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탐욕에 팔고 그리고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죠. 주식에 대해서. 탐욕 자체 마지막에 꼭지에서는 아무도 못 팝니다.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서는 외국인들이 먼저 팔고 우리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먼저 인지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남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남들이 안 살 때 사야지만 네. 진정한 바닥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방법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겁먹지 마시고 방송 시청하시면서 제 말 따라오십시오.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시황 코멘터리까지 들어봤고요. 8월 5일 두 분의 선상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포트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부터 살펴보죠. 한 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삼성물산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종목 담겨져 있고요. 전일장 편입을 한 시젠 3%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도 3%대, 나머지 3가지 종목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64.2%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58.9%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선상주 힌트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자음 히읗이 들어간 2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시읒이 들어간 4글자의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포트까지 살펴봤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오늘 제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읒이 들어간 4글자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 혹시 오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정리가 된 종목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를 했던 수익률을 변했습니다. 그 SK하이닉스가 정리가 좀 됐는데요. 자,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5%가 넘었죠. 5.4%인가요? 수익이 낮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하고 5%가 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의 제 애프터 서비스는 네. 공개 방송이라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그걸 꼭 참고하시고, 오늘 너무나 궁금한 자리입니다. 또 맞죠? 자, 지금 오늘 한 1.7% 정도 빠졌습니다. 과연 이대로 빠질까요? 아니면 내일 올라갈까요? 그 답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 제가 큰 추세 자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바닥권역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는 갈 것이다. 자, 연말까지는 갑니다. 연말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고, 제가 뭡니까? SK하이닉스 전공이죠. 90% 냈던 종목입니다. 네.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바닥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거기에 대응하시는 방법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시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K하이닉스 들고 계시죠? 들어오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상주 힌트도 함께 주시죠. 예, 이 종목은요, 정말 우리가 사업의 다변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근데 이 기업은 정말 지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합니다. 바로 사료만 합니다. 사료만 하는데, 자, 앞서서 제가 원화 강세에 대한 뉘앙스를 말씀드렸죠. 예? 시장의 원론적인 부분은 원화 강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변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동률 240%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망하고, 그리고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망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가보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료계 2단화, 네. 이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화 종목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료계 2단화 종목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히읗이 들어간 2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주시죠. 힌트를 하나만 드리면은 네. 맞추실 것 같아서요. 어렵게 드릴까 해요. 시가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842억입니다. 요렇게 찾아보시고 네. 2글자 종목 찾아보시면요.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의 중요한 회사 내용 말씀드리면 저 탈탈 털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 종목
김선유 멘토님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아마 방송을 잘 시청하셨다면 그중에서 힌트 얻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최근 이익 실현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트 다시 한번 살펴보죠. 먼저 김선유 멘토의 최근 이익 실현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 3%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현대제철이 벌써 두 번째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죠. 7%대 수익률, 기아차도 5%대, 기업은행도 12%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장에 보였던 SK하이닉스 오전장에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5%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유양DNU도 10%대, LG전자도 6%대, UIL도 5%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선상클럽 무료 방송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로 우선 방송 중에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요. 그 후에 매도가는 다시 한번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디까지 SK하이닉스를 들고 가실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전 9시에는 이상노 멘토님이 진행하는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김선유 멘토님 방송 중 외에 공개 방송에서 많은 종목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수익률이 대단하다는 소문 익히 들었거든요. 궁금하시다면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는 김선유 멘토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1611번, 2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좀 바쁘시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놨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는 서울 반도체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매도해도 될까요?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윤 멘토님은 우선 매도하자, 반등 시에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크게 보면 지금은 저가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먼저 5234님 매수가가 48,000원이시고요. 네, 비중도 꽤나 높으십니다. 40%의 비중 가지고 계신데 김선유 멘토님 반등 시에 어느 타이밍에 좀 매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손실폭이 꽤 크신데요. 상담을 하셨던 분이셨나요 혹시? 서울반도체를 한번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매수 사인은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 매수 사인을 드렸던 거는 6월 초에 한번 바닥이었을 때 드렸었고요. 그때 매수 사인 드렸을 때가 수익률로는 그래도 7, 8% 올라오고 한번 다시 꺾이긴 했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7월부터 매수 사인을 드렸던 적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급락이 나왔었죠. 실적이 워낙에 좀 안 좋게 나와서. 자, 서울반도체를 웬만하면 반등 나올 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릴 건데요. 반등이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다시 좀 어느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좀 빠져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기관들의 현재 제 수급창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많이 던질 종목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던질 종목이다. 자, 하루 거래량이 보통 이게 40만 주, 50만 주 이밖에 안 됐어요. 30만 주밖에 안 됐었다고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거 다 기관들이 이전 거래량의 몇 배나 해당하는 물량을 하루 만에 던지고 외인들도 하루 만에 던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 종목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최근 들어서 저도 추천을 사인을 못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 기관들의 매도 포인트 계속 나오니까 개인만 사는 거 제가 제일 안 좋다 말씀드리잖아요. 최근 들어서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일단 고민을 해보자면요.
차트 크게 볼게요. 자, 전 저점 포인트가 얼마죠? 여기 1년 이상 머물렀던 포인트가 네. 2만 3천 원 정도죠? 여기까지 옵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 사실 좀 반등 주면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당장의 흐름으로 보건대 상승 분위기가 너무 급하게 빠졌으니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접어두십시오. 짧은 단기간의 상승일 뿐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락 추세가 좀 나올 가능성, 기관들이 이렇게 버렸다는 거 심각하거든요. 아직 들어올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반등 나오면 빠르게 전량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김선윤 멘토님은 강하게 전량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최저가에 근접을 했을 때 서울 반도체 매수해도 될까요? 문자가 왔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그때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접근하지 말라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요. 이상도 멘토님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괜찮을까요? 이 종목? 네, 지금 서울 반도체 상당히 마인드 좋죠. 서울 반도체 마인드 좋은 회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실적 반영 끝나고 난 다음에 저가가 왔을 때 크게 본다면 당연히 지금은 저가입니다. 서울 반도체 코스닥 2위예요. 시총 2위입니다. 지금 29,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요.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시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주가 지금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가가 4만 원대이신데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지 매수가에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6개월 이상 보셔야죠. 연말까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기간 설정을 해드릴 때 3개월 이내로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을 보셔야지만 회사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 급하게 내려가는 것도 올라갈 때도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좀 더 긴 시간을 가지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서울 반도체는 무겁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로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하츠 매도해도 될까요? 8516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매도하지 말자 김선윤 멘토님 바닥 재확인이 되므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나 일단 들고 가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츠 2%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살펴보니까요. 4,980원에 15%의 비중 가지고 계신데 현재 수익권에 계시다 보니까 이익 실현 구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상담해 주시죠. 네, 하츠 볼게요. 자, 하츠 잘 아시는 회사일 겁니다. 그렇죠? 네, 벽산 자회사로서도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고요. 이제 건자재나 여러 가지 제품, 건설 자재를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큰 흐름을 보세요. 하츠. 2013년 바닥부터 해서요. 네. 주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정말 좋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회사인데 2013년 12월 거의 바닥부터 해서 흐름을 본다면 거의 이 구간 자체가 바닥인지, 제가 지금 손을 그어놨죠? 이 구간 자체가 바닥인지 되는 구간이란 거죠.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서너 개 이으면 된다고. 최소한 2개 이상. 그리고 어떻게 갑니까? 평행하게 올려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 인식이 거의 됐잖아요. 그리고 맞아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 왜 안 지키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거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급등하고 나서 약간 조정 바로 내려왔습니다. 또다시 여기서는 어떻게?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 포인트에서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와줘서 어디만 지켜만 준다면 바로 이 라인 정도가 될 겁니다. 한 4,700원 정도 라인만 지켜준다면요. 죄송합니다. 주가 다시 급등. 최악의 라인이고요. 아니면 보통 지금부터 바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당장으로서는 매도할 필요 없는 종목 가져가야 된다. 매수도 조금 상황 보고 또다시 상승 나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수익 구간을 즐겨보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시청자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전기술이요. 한전기술이요. 네.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잘 들리지가 않아서요. 네, 여보세요? 네요? 네, 잘 들립니다. 한전 기술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향후부터 지금 계속 내려가지고 네. 앞으로 전망 좀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56,000원에 네. 50%요. 50% 비중 크게 담으신 이유 있으세요? 정부 정책 수혜주고 수급이 괜찮아서 네. 많이 들어갔어요. 수혜주를 좀 기대해보고 50%의 비중을 담으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매수가 56,000원에 50% 비중입니다.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김선임 멘토님 매도해보자. 비중을 10%까지 좀 낮춰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조정으로 판단이 된다.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상노 멘토님의 의견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듣깁니다. 네. 예. 그 한전 기술을요,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다. 그리고 수급이 좋다. 뭐 그래 말씀하셨는데 언제 혹시 사셨습니까? 한 2주 정도 됐어요. 아, 2주 전에요? 2주 전에 그 가격이 왔었나요? 아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50%까지 채웠거든요. 아, 그러면 뭐 TV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낮춰주시고, 그리고 그 전화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예. 자, 준비됐죠? 네네. 예. 그게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전력과 조금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신고가로 올라가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 양상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다시 났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결과치 나타냈다. 그리고 3분기와 4분기를 막 봤을 때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상의 위치로 봤을 때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다이버전스 현상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0%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주가가 빠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청자님이 기간 자체를 상비율 이상으로 길게 가져갔을 때는 틀림없이 시청자님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 개 말씀해 주세요. 단기 목표가를 얼마나 보세요? 단기로는 대응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단기로는 대응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한전기술은요, 보시면 제가 차트 한번 자세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변동폭을 한번 볼게요. 자, 하루에 고가가 0.6, 저가가 마이너스 1%입니다. 하루에 변동폭이 2%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4, 플러스 0.8, 하루에 2%입니다. 그러면 얘의 평균 변동폭은 2에서 3%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4일 연속으로 올라야지만 8%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식시장은 잘 없습니다. 조정 거치고 또다시 오르고 조정 거치고. 그래서 제가 일봉의 추이보다는 주봉이라든지 아니면 월봉상의 추세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실으셔도 괜찮지만 대신 단기로 대응하기에는 힘든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단기로 대응할 종목은요, 최소한 하루에 변동폭 자체가 6% 이상은 나타나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지. 이런 종목은 갑자기 급등, 급락 이런 종목 아닙니다. 조금 그래서 제가 길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할 것 같고요. 김선임 멘토님,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배당 매력까지 좀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네. 자, 비중이 50%세요. 네. 혹시 이 방송 자주 보시나요? 제 방송? 아니요. 같아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비중 네. 10% 이상 나오면 저는 무조건 그냥 비중 축소 의견 드려버립니다.
네네. 한전기술 만약에 여기서 4% 이상 빠져요, 더. 네. 버티실 수 있으세요? 심각해지죠, 사실. 맞죠? 네. 50%니까요.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맨날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 몇 개 들고 가는지 아십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아니요. 몇 개나 살까요? 20에서 30개 삽니다, 주식을. 아, 네.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비중이 너무 커요. 비중이 크게 잡으면 수익이 많이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겠죠. 네. 그런데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개인 투자분들은 손해를 보고 나오시거든요. 대응이 안 돼가지고. 부탁드릴 것은 종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비중 50%에서 5분의 1로 줄이세요. 10%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10%만 놔두고 다 정리하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 뭐 시장 약간 코스피 영향 좀 받아서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하면은 또다시 지수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205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시장이에요. 순식간에 2090까지 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릴 것은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이성 멘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 대신에 50% 갖고 가시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다. 지금은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중 줄이시고 10%까지 낮추세요. 확 줄이시니까 확 줄이셔야 됩니다. 뭐 손실 조금 나시더라도 줄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줄이시고 나머지 종목, 나머지 현금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든가 아니면은 현금 확보 하시다가 나중에 조금 시장이 조금 돌아서고 글로벌 악재들이 해소가 될 때 그때 재투자하시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조금은 참으셔야 되는 시장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 축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어느 정도 좀 고민이 해결되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고민이 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들어온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바이오스페이스요. 네, 네, 18,000원에 요 100% 매매했는데요. 네. 이익 실현을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다행히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하지만 비중이 100%, 네, 꽤 높으신데요. 다행이네요.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다행히 수익권이시고 100%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좀 더 가져가자 하지만 비중 10%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무조건 들고 가셔야 한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네요.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 만나셔서 자세한 얘기 상담해 예, 예.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네. 저랑, 참, 뭡니까? 아이디어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센스 있으시고요. 센스 넘치십니다. 주식으로 성공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바이오스페이스, 요거요, 사실 뭐 저희 회원분들도 같이 이거 매매를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도 이익을 좀 냈던 종목이었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18,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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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이익 실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분들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아쉬운 게, 사실 지금의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자, 예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졌을 때, 치료를 예.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죠? 예, 예. 하지만 지금 시장은 어때요? 자,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병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죠.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예, 예. 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분석기가 한 개 딱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 분석기 이름이 뭡니까? 인바디죠. 예, 예. 예, 인바디가 어느 회사 겁니까? 바로 바이오스페이스 회사 겁니다. 예, 예. 예, 그거 한 개당 얼마씩 할까요? 얼마 혹시 아십니까? 모른다, 예.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예. 자, 적게 팔려도 대박 나겠다는 생각 드시죠? 자, 거기에 마진도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요. 자, 기업에 대한 분석 잠깐만 한번 볼게요. 기업의 분석을 잠깐 보시면 요거 조금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자,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요. 자,
여기 2011년, 2012년, 2013년에 영업이익률은 얼마냐면 12%, 15%, 17% 이렇습니다. 하지만 올해 갑자기 24%, 26%까지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을까요?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 자체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업 직원 자체가 활약을 못함으로써 누가 다 이 돈 중간에 마진을 빼먹었냐면 헬스장 트레이너들 아니면 병원의 관리자들 이런 부분에 이 마진 자체를 나눠먹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이오스페이스에 그대로 지금 현금 자산은 다 축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유보율하고 부채 비율 한번 보십시오. 부채 비율 보세요. 4%입니다. 이 거의 무부채예요. 이런 게 안 망합니다. 거기에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는 분위기가 예방에 대한 분위기, 그 신미에 대한 분위기가 돌고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뷰옥스, 바텍, 세운 메디칼, 지금 바이오스페이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한 가지 뽑아라면 저는 바이오스페이스를 뽑겠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들고 가보면 좋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종목은 영험한 종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이런 종목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비옥스를 잠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옥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옥스 제 1,500원대 공략했던 종목 딱 50% 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29,750원까지 3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달려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그 중에 특히 예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미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장에 대한 헬스케어 중에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주입니다. 그럼 현재 비중도 100%인데요. 모두 다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자, 거기에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단기적인 목표가 얼마로 잡으시냐면 자, 여기 보시면 23,000원대가 있습니다. 23,000원대. 지금 차트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23,000원대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 가격대에서 3분의 1씩 덜어내십시오. 3분의 1 덜어내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홀딩하시고 또 들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자, AS 이런 부분은 따로 공개 방송이나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잘하셨습니다. 네, 우선 좋은 종목으로 좋은 수익권에 드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1차로 이익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선상주 좀 전에 힌트 드렸습니다만 두 분의 선상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종목 다 2% 이상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두 분이 2주 안에 5% 이상 수익률 약속하셨거든요. 현재까지 좀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김선희 멘토님? 공개방송 들어오세요. 네. 아까 저 힌트 드리고 나서 벌써 갑자기 튀어오르네요. 네. 아시는 분들은 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방송 들어오시면요. 다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상클럽 방송 중에는 문자 전화 많이 오는 관계로 공개방송 참여해 보시면요. 자세한 가격 전략에 나가니까요. 오전 9시 이상노 멘토님의 공개방송 그리고 11시에는 김선윤 멘토님의 공개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프로텍 매도해도 될까요? 356 하나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유 멘토님 수급 고임 없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윤 멘토님 기업 가치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프로텍 매수가 살펴보니까요. 1,250원이시고요. 비중 30%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더 들고 간다면 수익권 들 수 있을까요?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뭐 반도체 장비나 이제 뭐 LED 관련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자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바닥 포인트에서 아주 제대로 튀고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흐름 자체를 누가 끌어올려줬냐 보니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끌어줬거든요. 투신권에서 갑자기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래량 대비해서 좀 많은 물량은 아니라 약간 걱정이 되긴 한데 요 물량 자체가 크게 나오진 않는 이상, 그대로 나오진 않는 이상 최소한 기관들의 매도 움직임이 2만 주 정도, 10,000주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꺾일 그런 흐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비중이 크시다면은 줄여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볼 때는요. 그래도 기관 수급은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홀딩하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같은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대덕 GDS 7024님께서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력주가 아니다. 비중 축소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단가 압력이 나올 수 있다라면서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습니다. 7024님 12,950원에 비중 50%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죽음의 손실권역에 들어가 계신데요.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이런 건 있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하고 제가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닙니다. 네. 네,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대덕 GDS 우리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자고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안 좋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겪고 있고, 그걸 중국에서 1위를 내줬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크게 튀어오르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1위권을 내줬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재까지 대덕지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PCB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가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산업 전반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왜 주가 추이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 협력업체입니다. 그러나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연결을 치고 있는 관계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 주가가 안 좋은 겁니다. 차트는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차트가 안 좋았을 때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 기업의 가치가 괜찮다, 유지가 된다고 싶으면 그때는 차트의 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현재는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실적까지 안 좋다면 일단은 피하고 보셔야 됩니다. 크게 내리는 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투매가 안 나왔습니다. 투매도 곧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뒤에 한 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두 분의 무료 방송이 오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시에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방송에서는 솔직하게 얘기 못다한 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전화가 또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만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잉크테크. 네, 잉크테크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거기 상대에 나가가지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거기 네. 궁금해서. 아버님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15,000원에, 네. 20%. 20%. 아버님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주부 몇 달 되었습니다. 네, 몇 달 되셨고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역에 득하셔서 다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쌍바닥 구간이므로 이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이제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아버님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 만나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잠깐 좀 볼게요. 예. 자, 선생님, NC소프트 제가 팔지 말라 그랬고요. 예. 나스미디어 언제야? 목요일날 팔지 말라는데 잘 갔죠? 예. 금요일날 유진테크 팔지 말라는데도 잘 갔죠? 예. 다 맞춰드렸네요. 예. 네, 하나도 어제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잉크테크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전화를 자주 주셔가지고 방송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잉크테크 정말 상세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잉크테크가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이제 2013년부터 해서 쭉 하락세를 그렸어요. 또 선생님이 매수하신 구간도 아무래도 이제 완전 진짜 바닥이다. 정말 주식을 바닥에서 잘 참으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스타일 자체가. 이 스타일 정말 제가 사랑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잘하셨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 거죠. 이의 현재 가격 구간 자체가 2014년 현재 구간 자체가 2012년도에 나왔던 그 바닥권까지 나왔어요. 그 아래 구간대 자체는 2011년도 구간 자체인데 어찌됐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대는 몇 년째? 5년째 바닥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5년째 바닥이에요. 이게 쉽게 깰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차트 내려갈 때는 위에서부터 제가 선을 그은다 말씀드립니다. 위 라인부터 잡아봤을 때 그래도 요 정도 그림 자체는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 자체. 현재 제가 선을 그어드린 그림 자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평행하게 맞춰보고 선을 아래로 내려봤을 때는요. 거의 뭐 현재 구간대 자체는 그래도 거의 바닥에 근접할 수 있는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얼마까지 내려옵니까? 12,000원, 2,300원 정도가 완전 바닥으로서 인식이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구간대까지는 안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게 다시 라인을 잡아보자면 항상 라인은 빠르게 변한다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라인의 의미 있는 구간 자체는 현재 구간대에서 살펴보자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최근 들어서 구간은.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지금 하단과 상단 추세를 그리면서 주가가 내려가는 포인트. 이거 못 가더라도 어디까지? 천천히 가더라도 제가 볼 땐 이거 다시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매수가를 잡으신 거는 잘 잡으셨는데 사실 제가 하나 걱정인 것은 수급 포인트는 전혀 안 보여요. 그게 하나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트상의 분위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에서는 바닥 포인트에 근접한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나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닥 터치했고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17,000원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있겠다. 대신에 선생님 다시 한번 이게 만약에요. 예. 13,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예. 그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13,000원 구간은 정말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되는 손절 구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조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요. 한번 좀 지켜보시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이상로 멘토님은 조금 의견이 다르십니다. 현재 매수가가 15,000원 부근이시라면 한 마이너스 3%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상로 멘토님이 좀 가격 전략까지 좀 더 자세하게 잡아주시죠. 네, 길게 봐서는 갈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단기적인 시세가 시청자분 바로 선생님한테는 폭탄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폭탄은 크게 터집니다. 왜냐고요? 단기적인 시세가 결국에는 틀릴 확률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주식으로 수익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왜 장기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고 회사의 펀더멘털 가치를 보자고 하는 거는 긴 시세 1%, 2% 결국에 먹어봤자 맥시멈 5%가 먹을 건데 그런 거로는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회사에 대한 가치가 개선이 되면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으로 매매를 안 하더라도 1년 들고 왔을 때 100% 날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찾아야만, 그리고 그런 종목을 매매하셔야만 계좌가 크게 불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샀다 팔았다 증권사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빠지는 것은 시청자분들입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최소 이 종목을 샀을 때 20%까지는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러면 이게 네. 그러면 그 뭐고 13,000원 밑을 내려가면은 매도하고 17,000원 한번 매도하고 그래 하면 됩니까? 네, 가격 다시 한번 봐주시죠. 저는 지금도 뭐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으면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이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잉크테크하고 상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회사가 서로가 경쟁에 있는 업체예요. 그러면서 누가 발주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거였습니다. 자, 상보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상부는 보시면 여기 상한가가 7월 30일에 상한가가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한테 발주가 들어갔다. 그래서 상한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 자, 잉크테크 한번 같이 볼게요. 잉크테크는 그날 7월 30일 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한가 갔습니다. 이거는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가 다시 좋아진 거는 상부라는 회사고, 그럼 잉크테크는 발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어느 정도 고민이 해결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매도해도 될까요? 문의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임 멘토님 기관 매도를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단기 목표가는 15만 원입니다. 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음이 15만 원 살짝 터치하기도 했죠. 좀 더 끌고 가야 하는 걸까요? 김선임 멘토님이 마지막 상담해 주시죠. 네, 다음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증권사의 목표가 자체가 평균 14만 5천 원입니다. 넘어섰죠. 아마 상향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부터 이것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자,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죠? 요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네. 그 수량 자체는 최소한 이날 7월 28일처럼 5만 주 이상이 이틀 연속 나올 때 기억하세요. 5만 주 이상 이틀 연속 아니면 3만 4만 주 이상씩, 그러니까 최소한 만주 단위가 아니고 몇만 주 이상씩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온다. 기관들이 그때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또다시 나온다. 또 파시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시장에서 정말 살 게 없는 그런 구간, 다음 같은 거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네이버 다음 다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좋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도 흐름에서 봤을 때는 현재 구간 때 사실 좀 더 튀어갈 수도 있는 자리,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간 매도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손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간 매도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무료 방송에서는 두 선상들이 좀 더 솔직한 얘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는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상클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